용소다는 광안리 마카롱 두드당, 나를 더 돋보이게 가꿔보세요 세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소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BTS 모르면 간첩이듯이, 자, 이정재 모르면 또 간첩이죠. 너무나 유명한 배우 손흥민 선수랑 살짝 닮았다는 배우, 혹시 이복 형제? 2019년 6월 14일 JTBC 드라마 보좌관으로 무려 10년 만에 불황원으로 돌아온 배우 이정재 씨에 대해서 산뜻하게 리뷰 시작해보죠. 용소다. 참고로 이정재 씨 배우는 워낙 연기도 잘하고 커리어도 엄청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다 담기에는 이야기거리도 상당히 많고 무리라서 1,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출생 1973년 3월 15일, 동갑내기 연예인으로는 이상민, 윤상현, 송은이, 박한기 씨와 동갑이고 1972년생이라는 설도 있지만 일단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정재 씨 배우는 경기도 이천 출신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을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연예인 중에 임창정 씨랑 이정재 씨랑 나이도 같고 같은 경기도 이천 출신에다가 스타도 된 시기도 2, 3년 차이로 조금 비슷하고 나름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제가 많은 배우를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이때까지 배우 중에는 유년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배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아가는 배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유년기를 말씀드리면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초중고 학력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강남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을 것 같지만, 와인도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지만 실은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옛날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은 저는 저희 집이 부유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의사셨던 조부가 연달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낭방한 것이 집안의 뿌리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이사를 다니면서 화장실이 바깥에 달려있는 단칸방에서 식구가 함께 생활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이 서로 흩어져 살아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네요. 유년기 때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반 식구들 앞에서 매를 맞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로. 이정재 씨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얘기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 용소다도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낼 수는 없네요. 자, 빨리 넘어가고요. 어른이 된 이정재 씨는 인테리어와 건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압구정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 카페 매니저의 눈에 들어서 매니저가 엔터테인먼트가 주소하는 끝에 모델로 발탁이 됩니다. 모델로 우연히 발탁이 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은 광고 모델로 서게 되고, 그 후 93년에 출연한 롯데 크런키 초콜릿 광고가 대박을 쳤습니다. 난 누구하고 닮았다는 말은 듣기 싫다. 그 반응으로 드라마에도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야, 힘든 인생 끝에 이제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옛날 추억 소환데. 다시 돌아와서 1994년 영화 젊은 남자에서 신은경 씨랑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시간은 다시 1년 흘러 1995년 드디어 그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정재 배우에게는 롯데 크런키와 더불어 두 번째로 대박의 드라마였죠. 저 때는 요즘 인기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사실 용소다는 저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라 한창 놀이터에서 땅 파고 흙 파고 놀 때였거든요. 이때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때까지 이정재 씨가 수익적인 면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소속사가 두 군데였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수익을 70-80%를 가져가니까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쳤는지 그런 인기를 가감하게 제쳐두고 군대를 갑니다. 공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유재석 씨와 같은 공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대한 뒤에 영화 태양은 없다로 다시 한번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인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왔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정재 씨가 나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IMF 때였을 때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료는커녕 빚을 대신 짊어지게 되고, 투자했던 부동산에서도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미납하게 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린 이후에도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참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힐링캠프에서 말하길 강우석 감독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개런티를 먼저 좀 갖다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우석 감독님께서 너무 흔쾌히도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3편을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3편 금액으로 빚을 다 거의 다 청산을 하고
그래서 찍은 영화가 이재수인한 순애보 선물입니다.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자랐을 것 같지만 여러모로 힘든 면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수인한과 순애보는 실패를 하였지만 영화 선물이 나름 성공을 거두면서 제작사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은 것 같다고 합니다. 1990년대 모래시계 태양은 없다란 작품으로 크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1999년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도 부지런히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촬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흥행과 인기와는 멀어져 갑니다. 인생 참 세옹지마죠. 한때 흥행부도수표 소리까지 악담을 들으면서 인기는 점점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만약 배우인데 흥행부도수표 소리만 들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10년 굉장히 긴데 10년 가까이 이정재 배우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때 이정재를 다시 알리는 영화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영화가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그 영화는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50개 정도 눌러주신다면 롤러코스터 인생인 이정재 배우의 2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그럼 빠이.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다.